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에서 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긴장과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정치학 박사의 토론 발제문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에 나오는 내용이다. 프렌치 박사는 8일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으로 여는 제18차 한상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프렌치 박사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의 정책연구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한국은 핵잠을 건조해야 하나라는 글을 기고해 이번 토론회에 초청됐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양해를 얻은 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본격 추진했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제문에 따르면 프렌치 박사는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를 한미동맹의 외교적 걸림돌로 꼽았다. 해당 조항엔 미국이 핵물질, 기저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데 지켜야 할 조건과 절차가 명시됐다. 이 조항에 따라 맺은 한미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 20%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론 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이 핵잠을 운영하기 위해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주장이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한 한국의 핵잠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프렌치 박사는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국에는 핵잠을 허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북한이 핵잠 핑계로 미사일 도발 걸 수도. 프렌치 박사는 발제문에서 지금과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에서 한미 관계의 마찰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잠 건조 과정에서 얻은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이 미국에 확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렌치 박사는 북한, 중국, 일본도 한국의 핵잠을 반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핵잠을 미사일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프렌치 박사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핵잠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해상교통로 보호의 자산으로 사용할 것을 북한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프렌치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압박 가능성도 거론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 때처럼 핵잠을 보유하려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잠이 해상 안보를 지키는 협력 수단임을 중국, 일본에 강조해야 한다고 프렌치 박사는 설명했다.
362 사업에 참여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 사업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핵잠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프랑스 신흥 원자력 추진 항모 CG 공개.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12월 8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핑 프로그램의 하나로 프랑스 신흥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신형 프랑스 항공모함은 2038년까지 배치되어 샤를 드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된 새로운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CG 함형은 기존의 프랑스 차기 항공모함으로 공개됐던 PA2와 많이 다릅니다. PA2는 사전에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의 스키점프대가 없는 앵글드 데크형의 설계도를 구입해 큰 설계 변형 없이 건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계획되었던 PA2의 함형은 퀸 엘리자베스 앵글드 데크형의 함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된 항공모함을 보면 퀸 엘리자베스급보다는 미국의 포드급의 함형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함교 위치가 후방으로 이동했고 두 개의 나눠진 전후방 함교에서 한 개로 통합되고 소형화된 포드급의 함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길이는 300m, 폭 80m, 만재 배수량은 75,000톤급이라고 합니다. 330m급인 포드급보다는 작지만 280m인 퀸 엘리자베스급보다는 더 큰 대형 항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3개의 전자식 사출장치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포드급의 4개 사출기보다는 하나 적지만 3개라면 적지 않은 수량이네요. 세부적인 스펙을 보면 2개의 K22 원자로 전기발전기를 포함한 110MW급 전력 생산 세계에서 4개의 샤프트 라인에 전달되는 80MW급의 추진력, 최대 속도 26에서 28노트 비행갑한 16,000제곱미터, 항공기 경납고 5,000제곱미터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42 90m 활주 길이, 전자식 사출기 3개, 40톤급 엘리베이터 2기 CIWS는 레피드 42 40mm CTA-A4 2기 31회의 고정입 전투기 2에서 3대의 입투기 어드밴스 호크 수량이 결정되지 않은 무인 항공기와 헬기 승무원 900명 항공 관련 인원 500명, 헬레스 시파이어, 레이더 아스터 함대공 미사일, TAAM 첫 강철 절단은 2025년에 시작되어 2035년 진수 2038년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